안녕하세요. 행정학 암기 트레이너 당근쌤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장마도 이제 그치고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저도 그래서 좀 시원하게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날씨도 좀 덥지만 그래도 우리 힘을 내서 우리 함께 암기 트레이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시작하겠고요. 자,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공공선택론 일반론을 했다면, 자 오늘은 이제 공공선택론에 많은 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그 학자들 중에서 좀 시험에 빈출되는 학자 위주로 먼저 나눠서 공부할 텐데요. 오늘 첫 시간으로 학자 첫 번째 니스카넨과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 그래서 니스카넨은 예산 극대화 모형, 던리비는 관청 형성 모형을 얘기했습니다. 이 둘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학자들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스카넨과 던리비가 있죠. 우리가 이미 배웠던 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과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인데요. 첫 번째, 우리 기초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학 인사이트 시간이고요. 우리 니스카넨은 왜 정부 실패가 발생하느냐? 우리 공공선택론은 정부 실패를 설명하는 이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니스카넨은 정부 실패의 원인을 관료들이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극대화하다 보니까 돈의 낭비가 있고 그 낭비가 정부 실패를 만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경제학 관점에서 공공선택론으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이 있는데요. 던리비는 이 니스카넨의 모형에 대해서 비판이에요. 니스카넨이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모든 관료가 예산을 극대화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니스카넨과 어떻게 보면 비판적 토론을 한 거죠. 그러면서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니스카넨 얘기를 이제 비판했던 게 던리비의 모형이다. 그래서 이 둘은 결국은 이제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정부 실패에 대한 전반적 얘기를 이제 나누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기본 훈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인데요. 자,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은, 자, 관료들은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극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 후생 극대화 지점이 우리 사회 가장 좋은 점이에요. 근데 이것보다 필요 이상으로 예산을 극대화하더라. 그죠? 그러나 이제 정치인들은 다시 재선을 하려면 국민들한테 인기가 많아야 되고, 그럼 좋은 사회를 만들어줘야 국민들한테 인기를 얻어서 표를 받고 다시 당선되겠죠. 그래서 정치인들은 사회 후생 극대화를 추구하게 된다, 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관료는 예산 극대화, 정치는 사회후생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런데 이 사회후생 극대화 지점을 넘어서서 관료가 너무나 과도하게 예산을 낭비하다 보니까 정부 실패가 생기더라. 이걸 설명하는 게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입니다. 이를 이제 경제학적으로 그래프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우리는 경제학이 아니니까 좀 더 가볍게 이해를 하고요. 좀 더 외울 때 그냥 총비용과 총편익의 교차점, 그러니까 총비용 곡선과 총편익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예산 극대화 지점이고요. 자, 총편익과 총비용 곡선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인 지점이, 순편익, 그게 사회후생 극대화예요. 순편익이 최대한 지점의 사회후생 극대화. 자, 이 지점이 경제학적으로 따지면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이거는 경제학적으로 설명은 드리는 것보다 우리는 그냥 이론 설명을 따라하네요. 그죠? 우리 암기 포인트를 잡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데 이게 보다 총이다. 총과 총이다. 자, 정치인들은 총 이렇게 생각하지 총과 총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 그 지점보다 한계와 한계가 만나는 지점이다. 그래서 외울 때는요, 관료는 총 들고 있어요. 총. 관료들은 힘이 세죠? 총. 관료는 뭘 들고 있어? 총. 그런데 정치인들은 순한계야. 순한계. 멍멍. 정치들은 개요. 개. 우리의 종이죠. 정치인들은. 그렇죠. 우리가 시킨 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정치인들은 순한계다. 순한계다. 멍멍. 순한계다. 그렇죠? 그래서 관료는 뭘 들고 있어? 총 들고, 연상을 하시면 돼요. 관료가 총을 들고 있고 그 옆에 순한계가 있어. 누가? 정치인들이 순한계야. 순한계. 그렇죠? 관료는 총을 들고 있고 정치들은 순한계다.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포인트 잡고요. 그래서 관료들은, 그런데 뭘 위해서? 자기들을 위해서. 관료들이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뭘 추구한다? 예산 극대화. 그래서 총과 총의 만나는 교차점을 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요. 정치인들은 뭘 추구한다? 사회 후생 극대화.
정치인들도 결국 자신을 위해서요. 자신들을 위해서 재선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사회후생극대화를 추구한다. 그 점이 뭐다? 순편익이 최대인 지점. 한계와 한계가 만나는 지점. 그래서 관료는 총총, 정치인들은 순한계다.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니스칸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 자,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사회후생 극대화 지점이야.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그 지점은 자, 뭐다? 한계와 한계가 일치하는 수준이다. 그렇죠? 정치인들은 순한계다. 이 지점이 사회의 최적 서비스 공급 수준이고 그걸 다른 말로 사회후생 극대화 지점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암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스카넨의 예상 극대화 모형이고요. 가끔 학자도 물을 때가 있으니까 이름이 뭐예요? 니스카넨. 자, 관료는 예상 극대화를 추구하죠. 뭐 갖고 있어요? 총총. 그래서 총과 총의 교차점.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뭘 추구한다? 사회후생 극대화. 정치인들은 뭐예요? 순한계다. 그렇죠. 그래서 순편이 한계와 한계가 일치한 지점을 선택하는 거죠. 다만 여기 총이 있으니까 좀 주의하셔야 돼요. 총과 총의 차이인 순편익이 최대인 지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서 관료들은 자, 뭘 추구한다? 누구의 효용 극대화? 나 자신. 그러면서 예상 극대화를 추구하죠. 그러면서 자, 자신의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죠. 자, 그런데 정치인들은 뭘 추구합니까? 사회 후생 극대화를 추구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권력 극대화를 추구하죠. 자, 니스칸에 따르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와 한계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된다.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이 뭐예요? 사회 후생 극대화 지점이고 그 지점이 한계와 한계가 만난 지점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맞죠. 자, 우리 한번 10초간 멍을 때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멍 때리는 시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게 효과적인 거예요. 이 10초의 기간 동안에 뇌가 사실 이 지식들을 자리 잡을 시간을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멍을 때리셔야 합니다. 자, 같이 멍을 때리겠습니다. 자, 예상극대화 모형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죠? 누구죠? 자, 니스카넨이죠. 자, 예산을 극대화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예산 극대화하는 건? 관료들이. 그렇죠? 그런데 정치인들은 뭘 극대화합니까? 정치인들은 사회후생 극대화죠. 자, 관료들이 이 예산 극대화되는 지점은 그 총과 총의 교차점. 정치인들이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지점은 총과 총의 차이는 뭐요? 한계다. 순편익 최대 한계와 한계가 만나는 지점입니다. 자, 이때 관료들은 뭘 위해서? 누구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회예요? 자신이요? 자신들. 그죠? 자신들의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뭘 추구한다?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 근데 정치인들은 뭘 위해서? 사회후생 극대화를 위해서. 그렇죠? 관료들은 누구의?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결정을 하고 있죠. 자, 보시고요. 물론 정치인도 결국은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그렇죠. 자기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긴 한데 자, 그리고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와 한계가 만나는 지점에서 결정된다. 맞아요? 틀려요?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이 사회후생 극대화 지점입니다. 맞는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멍을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상극대화 모형을 주장한 학자는 누구죠? 니스카넨. 자, 예상극대화를 추구한 건 누구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관료가. 그러면 정치인들은 뭘 극대화합니까? 사회후생 극대화. 자, 관료들이 예상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결정한 점은 뭐와 뭐가 만나는 점? 총과 총이 만나는 점. 자, 정치인들 뭐라고 했어요? 한계다. 그렇죠? 그래서 순편이 한계,
한계 교차점이다. 자, 이때 관료들은 뭘 추구한다? 예산 극대화. 정치들은 뭘 극대화한다? 사회우선 극대화. 다만 관료들이 예산을 극대화하는 이유는 뭘 위해서? 자신들 위해서. 그러면서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와 한계가 일치하는 지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이 사회우선 극대화 지점입니다. 자,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을 이제 비판하는 공공선택론 관점에서 비판하는 모형이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론적인 설명은 따로 안 하고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관청, 정부가 운영하는 예산은 크게 핵관사, 핵심 예산, 관청 예산, 사업 예산이 있고요. 핵심 예산은 일단 일반적인 행정기관들, 전달기관, 봉사기관인데 이게 일반적인 행정기관들입니다. 행정기관들이고 이들은 뭐가 있다? 예산 극대화 동기가 있다. 근데 관청 예산은 정부가 쓸 돈이 아니라 이 정부가 예를 들면 민간 위탁 등을 통해서 일을 시키고 민간에게 지급할 돈이에요. 이런 게 관청 예산입니다. 민간 지출 예산이고 그래서 민간에 돈을 이전한다 해서 이전기관들이고요. 여기도 예산 극대화 동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업 예산은 민간에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에요. 자체 운영비도 아니고 민간에 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공공기관에 예를 들어서 교육부 예산을 다른 공공기관인 교육청에 내려보내요. 그런 게 이제 타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 예산은 보다 타 공공기관에 가는 돈들이고 이런 돈을 이제 운영하는 기관이 통제기관들인데 이런 돈들은 예산 극대화 동기가 없다. 그래서 외울 때 사통 X다 그랬어요. 사업 예산을 쓰는 통제기관은 뭐가 없다? 예산 극대화 동기가 없다. 이런 예산은 사실 좀 귀찮은 돈들이에요. 짜증만 나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돈들은 없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통 X다 기억하시고요. 자, 또 하나. 그래서 던리비는 예산 극대화 동기가 없음을 예산의 종류와 그렇죠? 그 중에서 사업 예산은 예산 극대화 동기가 없다. 그리고 관료들의 직위, 특히 고위직으로 갈수록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나한테 책임지라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오히려 개선적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참모 기능을 수행을 원하고요. 웬만한 것들은 자꾸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책임을 버린다는 거예요. 예산을 갖고 있는 이상 그 예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참모 기능을 수행을 원하고 또 각종 예산을 버린다. 그게 이제 분봉입니다. 쪼개서 버린다. 그래서 집거나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쪼개서 버린다. 그래서 예산 극대화 동기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의 종류에 따라 예산 극대화 동기가 없을 수 있다. 또 고위직을 갈수록 아주 높아질수록 오히려 책임지는 걸 싫어해서 참모를 원하고 또 버릴 건 자꾸 버리더라는 겁니다. 책임을. 그래서 분봉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책임을 버릴 때 예산도 같이 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 극대화 동기가 없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게 분봉이에요. 그래서 고위관리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민영화나 위탁계약을 통해 지방정부나 준정부기관으로 넘기고요. 그래서 합리적 고위직 관료들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고 오히려 분봉해서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 조직 개편을 통해 결정 기능과 수준을 강화하되 번잡하고 일상적이고 귀찮은 것들은 자꾸 분리해서 이전하더라. 그게 분봉입니다. 자, 그래서 니스카넨의 얘기를 좀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던레비 우리 암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던레비의 모형 이름이 뭐예요? 던레비는 관청 형성 모형이죠. 자, 이때 예산이 세 가지가 있어요. 정부가 쓰는 예산은 핵관사입니다. 핵심 예산, 관청 예산, 사업 예산. 자, 핵심 예산은 자기가 쓰는 돈이고요. 관청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민간으로. 그렇죠? 핵심 예산 예산 극대화 동기 있죠? 관청 예산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민간으로. 이들도 예산 극대화 동기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업 예산은 예산 극대화 동기가 없죠. 이때 관청 예산은 보다 민간에 지출되는 예산들이다. 이 내용들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통 예산 극대화 동기 없다. 기억하시면 되죠. 다만 이제 관청 예산은 민간 지출 예산이다. 사업 예산은 타 공공기관 이전 예산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어디로? 하위직, 고위직? 고위직으로 갈수록 정치 권력의 중심에는 어디로 가고 개선이 아니라 어디로? 참모 기능을 수행을 원하고 그래서 뭘 하더라? 자꾸 집권화가 아니라 분봉하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누구? 하위, 고위 권리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을 자꾸 넘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이런 논리를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10초간 우리 멍을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던레비의 모형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관청 형성 모형. 자, 예산 크게 세 가지. 핵심 예산 있죠. 핵심 예산은 예산 극대 동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죠? 관청 예산, 사업 예산 세 가지 있죠. 핵관사라고 했어요. 핵심 예산, 예산 극대 동기 있고요. 관청 예산, 예산 극대 동기 있죠. 하지만 사업 예산은 예산 극대 동기가 없죠. 그래서 사통 X다. 사업 예산은 통제 기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 통제 기관은 예산 극대 동기가 없다. 그렇죠? 다만 이제 관청 예산은 뭐다? 이 예산들은 민간으로 지출되는 예산이다.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어떤 관료들? 고위직 관료들. 그들은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한다? 개선이 아니라 참모. 그리고 뭘 하더라 자꾸? 분봉, 집권화가 아니다. 시험에 집권화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예산의 종류, 직위에 따라 예산 극대 동기가 없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관료들이 고위 관료들은 자꾸 귀찮고 어려운 돈들은 버리려고 분봉하는 성향이 있고 그래서 예산 극대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기본 훈련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초간 멍을 때리겠습니다. 자, 던레비의 모형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관청 형성 모형. 예산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가 핵, 관, 사가 있죠. 자, 핵심 예산은 자기가 쓰는 돈이고 관청 예산은 민간에 가는 돈이고 사업 예산은 타 공공기관으로 가는 돈들입니다. 자, 핵심 예산 예산 극대 동기 있고요. 관청 예산은 예산 극대 동기 있습니다. 하지만 사통 X죠. 그래서 사업 예산과 통제 기관은 예산 극대 동기가 없다. 또 하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관청에서 민간 지출 예산이고요. 고위직으로 갈수록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한다? 참모 그리고 분봉을 하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오히려 예산 극대 동기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저희들 기본 훈련 마치겠고요. 바로 응용 훈련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우리 문제풀이 시간 응용 훈련인데요. 자, 니스카넨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조금 살짝 살펴보긴 했지만 오늘 배웠으니까 같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스카넨에 따르면 그렇죠. 자, 정치가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경쟁이다. 자, 정치가들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뭘 극대화합니까? 사회후생 극대화를 추구하죠. 다만 공공선택론은 모든 인간은 경제학적으로 합리적 경제인이라고 가정해요. 그래서 관료나 정치인 모두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경제적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다만 정치가들은 뭘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결국은 사회후생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한다 하면 이거는 관료들이고 오히려 정치가는 사회후생 극대화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가면 이것도 정치가도 자신을 위한 거죠.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사회후생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자, 보시고요. 자, 2번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에 따르면 자, 니스카넨의 모형이죠. 니스카넨의 모형의 예산 극대화 모형인데 자, 관료들은 뭘 선택해요? 총총. 정치들은 순 한계다. 그렇죠. 그래서 자, 관료가 아니죠. 뭘 추구하는 건 한계와 한계의 교차점을 선택하는 거는 관료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정치가들이 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자, 공공선택론 민주행정 패러다임인데요. 자, 우리 민주행정 패러다임은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그죠? 예전에 지난 시간에 일반론에서 좀 배웠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살짝 공부를 할 텐데요. 자, 민주행정 패러다임은 자, 오스트롬이 얘기했어요. 그죠? 오스트롬의 이론을 민주행정 패러다임이다 표현을 하고요. 자, 모든 공공선택론은 관료나 정치인 모두 다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경제인으로 가정해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적이고 합리적 관료라 할지라도 그렇죠? 기본적으로 부패할 수 있다.
그래서 최선의 공급자가 더 이상 아니다. 결국 관료제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민주행정 패러다임은 정부 실패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해결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이런 해결책을 연구하는 것들이 정책적 이론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공성 테크놀로지 다 정책적 이론론은 아니에요.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이원론과 비슷한 학자들도 있고 이론론과 비슷한 학자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원론인지 이론론인지를 묻는 학자는 오스트롬의 민주행정 패러다임이에요.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적 일원론에 입각해 있다. 보시고요. 뭘 연구하기 때문에 정부 실패에 대한 해결책, 이 해결책 쪽을 연구하는 쪽이 보통 이론론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이런 서열화된 계층적 구조, 이게 뭐예요? 관료제죠. 더 이상 주민들의 선호에 부응하지 못한다. 능률성도 없다. 그러면서 관료제를 비판하고 있고요. 자, 이걸 위해서 관할권을 뭐하자? 중첩시키자 했죠. 관할구역은 분리하는 게 아니라 중첩시켜야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양한 관료제를 만들자. 그게 다중공공관료제인데 그걸 다른 말로 분권하다 말합니다. 하지만 관할권은 분리가 아니라 중첩입니다. 자, 보시고요. 자, 공공선택론의 이제 관청 형성 모형 배웠죠. 그래서 우리가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이고요. 자, 관료 개인의 후생이 증감하는 것은 소속 기관의 유형에 따라 상이하다. 이 소속 기관에 따라 예산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 기관이냐, 통제 기관이냐, 전달 기관이냐에 따라 핵관사 이런 게 예산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소속 기관의 유형에 따라 사실 후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산 극대화 동기가 있고 후생이 있으니까 어떨 때는 예산 극대화 동기가 없다. 그게 뭐에 따라 소속 기관의 유형 혹은 예산의 유형에 따라 후생은 달라진다. 그러니까 예산 극대화 동기가 있다 없다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 일반적으로 정부의 조직 구조는 이렇게 집권화된 형태로 변화하는 게 아니라 분봉한다고 했죠. 분봉. 집권화가 아니라 분봉. 변화하는 성향을 갖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자, 3번. 이 전달 기관들이 전형적인 개성관료제고요. 이게 이제 핵관사 중에 핵심 예산들이 보통 이 전달 기관들이 사용하는 기관들입니다. 일반 관료제고요. 이 기관들이 보통 자체 운영비를 쓰는 거예요. 자체 운영비들. 그래서 전달 기관들이 일반 개성 관료제고요. 자, 그래서 관료들의 효용은 전체 예산 중 일부분만 관련이 된다. 그러니까 관료들이 핵관사 모두에서 효용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사통 X죠. 사업예산 통제기관에서는 뭐가 없다? 예산 극대화 동기가 없다. 그 얘기는 효용을 못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 중 일부에만 관련된다. 그러니까 핵심 예산과 관청 예산은 예산 극대화 동기로 효용을 느끼지만 사업 예산은 예산 극대화 동기가 없고 효용을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분만 효용을 느끼게 된다. 전체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이때 통제기관의 경우 예산이 증가할수록 통제기관은 예산이 증가한다고 해도 예산을 증액 성향이 있다 없다? 예산 증액을 하려는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 높지 않아요. 그렇죠? 사통 X라고 했습니다. 통제기관은 예산 증가한다고 해도 효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통 X죠. 그래서 예산을 증액하려는 성향이 낮습니다. 그렇죠? 자, 6번에 해당 기관이 사적 부분에 직접 지불하는 모든 지출액, 이 사적 부분으로 가는 지출액을 우리가 관청 예산에 포함된 사적으로 가는 돈, 핵관사 중에 민간으로 가는 돈들, 그렇죠? 이렇게 사적 부분에 지불되는 이런 지출액은 뭐라고 해요? 우리가 관청 예산이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모든 지출액이 관청 예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가 아니라 포함된다. 포함된다. 그래서 민간에 밑에 보시면 사적 부분에 직접 지불하는 모든 지출액이 관청 예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예산을 뭐라 한다? 우리가 관청 예산이라. 관청 예산. 다만 사통 X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면요.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이고요. 1번.
니스카넨의 예상극대화 모형을 비판한 거죠. 2번 관료들의 효용은 소속기관이 통제하는 전체 예산 중 일부분만 효용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핵심 예산, 관청 예산은 효용을 느껴서 극대화 동기가 있지만 사업에서는 극대화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왜? 효용을 못 느끼니까. 그렇죠? 3번 고위직 관료는 금전적 편익보다는 고위직으로 갈수록 어떤 편익, 금전적인 어떤 예산에서 주는 편익보다는 자신의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 업무 환경에서 오는 효용을 증진시키는데 오히려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귀찮은 건 싫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귀찮은 업무, 예산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귀찮은 업무의 성격에 따라, 업무의 환경에 따라 오히려 귀찮은 돈들은 버리려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누가? 고위직은. 그래서 오히려 합리적 관료들은 뭘 원한더라? 참모 기능을 수행을 원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통제기관들은 예산 증액 성향이 있다 없다? 사통 X죠. 그래서 예산 증액 성향이 높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이해되시죠? 자, 마지막 연습 문제고요. 자, 던리비의 관청 형성 모형인데요. 자, 고위 관료의 선호에 맞지 않는 기능은 고위 관료들은 선호에 맞지 않는 것들은 지방정부나 준정부관으로 자꾸 넘긴다. 이게 분봉이에요. 버린다는 거 자꾸 버린다. 자, 그리고 합리적 고위 관료들은 오히려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2번이 틀렸고요. 3번. 자, 중하위직 관료들이 이제 관청 예산 증대로 이득을 얻는다 돼 있는데요. 자, 민간으로 가는 돈들이 관청 예산인데, 그래서 중하위직 관료가 아니라 오히려 중하위직이 아니라 오히려 상위 고위직으로 갈수록 관청 예산 증대로 이득을 얻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 그래서 관청 예산은 오히려 고위직에서 이득을 얻는다. 자, 4번 관료들이 정책 결정할 때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아니에요. 공공선택론은 모든 인간, 관료들까지 다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사적 이익을 좀 더 우선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적 이익보다 공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사적 이익을 우선시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응용 훈련 마무리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빠르게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정리할 텐데요. 자, 예산 극대화 모형을 주장한 학자는 니스카넨. 자,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관료. 정치인들은 뭘 추구합니까? 사회예산 극대화. 그래서 관료들은 뭐? 총이다. 그렇죠? 정치인들은 뭐예요? 한계다. 그렇죠? 그래서 관료들은 뭘 추구하더라? 예산을 극대화하고 정치인들은 사회우선 극대화 추구합니다. 근데 관료들을 누구를 위해서? 자신들 위해서. 그렇죠? 겉으로 보면 관료도 자신, 정치인은 사회예요. 하지만 이제 정확히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정치인도 자신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겉으로는 이렇게 하니까. 자, 최적의 서비스 공급 수준은 한계와 한계가 일치하는 점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던립의 모형인데요. 자, 그래서 핵심에서는 누가? 중하위직 관료들이 효용을 느끼고요. 관청에서는 고위직 관료들이 효용을 느낍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아까 설명 안 드렸지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던립의 모형 이름이 뭡니까? 관청에서 모형. 자, 예산 세계 핵, 관, 사가 있고요. 자, 핵심 예산은 예산 극대화 동기 있고요. 관청 예산 있고요. 하지만 사업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통 X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예산에서 효용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일부에서만 효용을 느낀다. 자, 다만 관청 예산은 어디로 가는 예산이다? 민간으로 지출되는 예산이다. 그러면서 누구? 하위직, 고위직? 고위직으로 갈수록 뭘 원한다? 계산 참모? 그러면서 뭘 한더라? 분봉, 집권화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분봉을 하게 되고 자꾸 고위들은 누구? 고위직들은 예산 극대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서 니스카넨 모형을 비판한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관청 형성 모형과
니스카넨의 예상극대 모형까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공공선택론의 일부 학자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열심히 또 공부하시고요. 여러분의 행정학의 근력이 키워지는 그날까지 암기 트레이너 당근쌤이 함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